네, 안녕하세요. 오늘 집이 이다혜 작가님과 함께 진행하게 될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네이시벨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이다혜라고 합니다. 네, 오늘 또 갑자기? 시작할까요? 우리끼리? 갑자기? 네. 자, 이 페어웰이라는 굉장히 멋진 영화에 대해서 네.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도 해드리고 또 해설도 해드리고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뭐 원래는 극장에서 뵈면 제일 좋을 글쎄요 텐데 말이에요. 예, 극장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분들이 영화에 대해 접하실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을 해서 네. 영상으로 뵙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아카피나라고 하는 요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배우가 영화에서 빌리라는 역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점들도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영화는 뒷얘기들도 굉장히 재밌는 것들도 많고 어떻게 보면 남녀노소 누가 보든지 뭐 이물감 같은 거 없고 거부감 없고 또 특별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 없이 누구나 다 그쵸. 즐길 수 있는 그런 가족 영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앞뒤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차 있어서 네. 그런 걸 또 이제 알고 즐기면 더 재미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페어웰이라는 게 작별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작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냥 간단하게 줄거리를 요약을 하자면 이 빌리라고 하는 주인공이 먼저 나오는 거죠. 미국에서 살고 있고 뉴욕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랑 굉장히 친한 것으로 보여서 전화 통화를 종종 하고 또 이 할머니, 그러니까 나이나이라고 부르는데 그 나이나이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는 초반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할머니랑 사이가 좋은 손녀구나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부모님이 할머니가, 네. 예, 얘기하는데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어서 처음에는 부모님이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다 부부싸움한 줄 알잖아요. 그래서 네. 혹시 이제- 부모님이 아프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뭔가 부모님이 부부싸움했나라고 생각하고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거죠. 알고 보니까 중국 본토에 계시는 할머니가 이제 암이라고 하고 말기 이제- 있죠. 예, 그것도 네. 암 말기여서 한 3개월 정도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를 가족들이 접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빌리에겐 해주지 않은 거죠. 그리고 빌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도 가족들과 함께 중국에 가서 할머니하고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가족들은 한 가지 단서를 달아요. 네. 절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머니한테는 절대 지금 병이 굉장히 위중한 상태라는 걸 말하면 안 되고 그 약속을 한다면 와도 된다는 식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네. 이게 한국하고 중국하고 문화가 비슷하구나, 가족 문화가 비슷하구나라는 생각도 했었고. 굉장히 비슷하죠. 적어도 극 중에서 나오는 그 상황들은. 네. 네. 그리고 아마 이런 가족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중한 이제 뭐 말기암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되면은 영화 속에 등장하는 갈등이라든가 가족들 간의 그런 말다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아, 한국하고 중국하고 가족 문화가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본 것 같아요. 네, 사실 보고 나면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한국에서만 사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다 이렇게 먼 친척이거나 친구래거나 이러면 어디 해외에 파견 간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또 이민 간 뭐 여동생이 있거나 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이입이 되는 측면도 있고 정반대로 한국에서도 또 와서 살게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이제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런 이야기로 또 보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또 영화를 다 보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이라는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사는 그 집단 속에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이라는 어떤 특수한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굉장히 좋은 가족 영화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영화에서 아쿠아피나가 연기하는 빌리라는 아이의 일종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장 영화처럼 보이는 측면이 굉장히 그쵸. 강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영화가 다양한 어떤 그런 측면을 가졌다는 걸 먼저 강조해 드리고요. 이 영화는 사실은 작년 이맘때쯤 굉장히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었고요. 선댄스 영화제에서 일단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제 골든글로브라든지 이런 또 연말 연초에 하는 시상 레이스에서 맞아요. 굉장히 네.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잖아요. 봉준호 감독 같은 분이 이렇게 극찬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 룰루왕이라는 감독에 관해서 이제 먼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영화 시작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보시게 되는 글자가 있는 거죠. 재밌어요. 저는 이미 네. 여기부터 이 네. 영화가 가지고 있는 네. 굉장히 독특한 유머 감각 같은 걸 느꼈는데, 보통 영화들 볼 때 영화 시작하기 전에 어떤 자막들이 나올 때가 있죠. 근데 가장 흔하게는 실제 이야기의 근거함, 실제 사건의 근거함 같은 자막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페어웰은 반대죠. 실제 거짓말의 근거함이라고 그렇죠. 해서 자막이 나오고 시작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이제 영화의 그 어떻게 보면 뒷이야기랑 관련이 있는 이야기잖아요. 네. 이 감독이 실제로 겪은 일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동양의 아시아의 가족 문화에서 어르신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할 때 가족된 도리는 무엇이냐? 그거는 말씀드리고 마지막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매일매일을 평온하게 그 이전과 다름없이 보내게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룰루왕 감독 자신이 겪은 일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빌리라는 인물이 그만큼 자기랑 비슷한 그렇죠. 자기를 대입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영화화하면서 자기가 겪은 사연들을 녹여냈다라고 말한 적이 있죠. 네, 롤루왕 감독 자체가 6살 때 이제 고국인 중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네. 그런 상황인데 극 중에 빌리의 상황이 정확하게 똑같기도 하고요. 그 외에 많은 부분에서 자전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영화를 보시다 보면 연기들이 다 굉장히 좋은데 맞아요. 한 명 연기가 약간 튀어요. 누군가 하면 이모 할머니거든요. 누가 봐도 저 할머니는 아마추어처럼 보여요. 네. 근데 이상한 캐스팅이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룰루왕의 실제 이모 할머니란 말이에요. 이런 걸 알고 나면 굉장히 재미있는 네.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자전적인 요소가 갖고 있는 어떤 생생함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모 할머니를 실제 이모 할머니 역에다가 극 중에 집어넣었는데 그 연기가 튀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아주 귀여워요. 자연스럽게 네. 잘 녹아 있고 그런 장면들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다음 영화를 찍은 곳이 이제 중국의 지린성의 장춘인데 이 장춘이라는 곳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 영화 속에 그대로 나오는데 실제로 역시 룰루왕 이 감독의 할머니가 사셨던 곳이 네. 장춘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감독은 가장 자기에게 어떤 곡진하게 느껴지는 그런 자전적인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훌륭한 영화들이 다 그런 것처럼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특수한 자기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그걸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좋은 그런 가족 영화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이 영화를 보면 처음에 이 가족들이 모이게 되는 장면들부터 네. 굉장히 찡한 부분이 있어요. 이동진 평론가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 영화가 대가족의 이야기 혹은 죽음을 앞둔 가족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주한 미국인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렇죠. 이주한 가족들이 네. 고국에 돌아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갈등의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페어웰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가슴 찡한 부분들도 있고, 나도 저런 열받음을 알고 있지라는 생각할 때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주인공 빌리 같은 경우는 할머니에 대한 애틋함이 굉장히 큰 거죠. 네.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25년 만에 그 어머니를 뵙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심지어 이제 이번 만남이 마지막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빌리의 어머니는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약간 며느리이기도 하고. 며느리죠. 예, 며느리고 이 편입은 며느리 아니니까. 입장에서 네. 예. 며느리 입장에서 보는 시어머니는 굉장히 자기 주장도 강하고 뭐든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해야 직성에 풀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며느리가 볼 때 우리 가족은 미국인이에요. 중국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그런 아내의 생각에 맞아요. 동의하는 맞아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친척들은 이렇게 부모는 고향집에 놔두고 자기들끼리 미국 가 살면서 우리들은 미국인이야, 미국 여권 써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대가족이 그 중국 식당에 가면 항상 이제 그렇게 그렇죠. 가족들이 큰 원형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그 요리들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가운데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가족들이 대화를 하는데 가시가. 엄청나게 날이 서 있어요. 맞아요. 누구는 그렇게 미국 가서 성공했고 또 미국 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 나름대로 할 이야기가 있고, 근데 중국에서 이 자녀들 아들 둘을 다 미국에 보낸 할머니를 모시고 가까이서 지내는 친척들 입장에서는 또 할 말이 있고 네. 서로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할 기회가 없다가
모처럼 다 모이고 나니까 처음에는 할머니한테 좋은 이별의 시간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자. 이별한다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따뜻하게 시간을 보내보자라고 생각하지만 네. 점점 서로 날이 서는 모습 같은 그럴 것들을 수밖에 보게 없는데 돼요. 20년 네. 만에 만났으니까. 그쵸. 그쵸. 아무리 그게 사이가 좋아도. 엄청난 네. 이 이야기가 다이내믹해지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 영화를 지금 말씀 잘 해주신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영화를 밀고 나가는 여러 가지 힘이 있는 거잖아요. 이 영화에서 가장 잘 보이는 게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공 빌리의 상태에서 알 수 있듯이 양쪽 세계, 양쪽 문화 사이에 낀 존재라는 거죠. 네. 이 사람이 처음 와가지고 이제 호텔에서 숙식을 맞아요. 하잖아요. 중국에 있는 호텔에 숙식을 하는데 그 호텔에서 그 포터 짐을 날라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미국인처럼 안 보이세요. 이렇게 말을 맞아. 한단 말이에요. 네. 본인은 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외모나 이런 모든 것들은 완전히 중국인이지 않습니까? 이런 아시아계 미국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양쪽의 측면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사실 핵심은 뭔가 하면 할머니한테 진실을 말을 해야 되는 건가. 그쵸. 예를 들면 언제 어떻게 돌아가실지 모르고 금방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사실은 할머니한테 그걸 말해주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미국식 사고관념이 있고 왜냐면 그게 불법이래요. 미국에선 불법이죠. 네. 근데 여기는 또 중국이기도 네. 하고. 근데 이제 동양적인 사고 입장에서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는 게 힘이다고 중국에서는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두 가지 세계관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도 돌아가시는 분한테 얘기하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나라고 미국적인 그 문화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극중의 큰아버지가 아주 길게 제대로 말을 합니다. 아, 그 장면 너무 좋아요. 네, 그때 말하는 것의 핵심은 뭔가 하면 결국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적인 문화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네. 문화이고 이런 어떤 동양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족을 책임져주는 그런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가족을 책임져줄 것인가 아니면 나를 책임질 것인가라는 어떤 두 가지 누가 옳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두 가지 원리가 충돌하면서 기본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조마조마하죠. 왜냐하면 비리가 꼭 사고칠 것 같잖아요. 어느 순간 팍 얘기해버릴 것 같잖아요. 네. 과연 그런지 네. 아니면 계속 입을 다물게 되는 건지 이런 것을 보는 어떤 서스펜스로 이 영화가 쫙 가는 부분이 맞습니다.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그 기본 틀 속에 내부를 채우고 있는 것은 사실은 가정 모두가 할머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누구나 다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고 어떻게 할머니한테 얘기할 것인가가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보여지는 어떤 가족들 사이에서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그 굉장히 푸근한 그런 따뜻한 가족애를 사실상 채우고 있다라는 것을 보는 그런 뭉클한 감동.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 이제 사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만나기도 어렵잖아요. 보고 싶은 사람들 보지도 못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좀 더 이렇게 좀 꺼리고 밀어내고 이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사실 보고 나면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이렇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세력이 만족이 되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인간의 네. 어떤 따뜻한 이야기들을 가장 진심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팬데믹 때문에 비대면 시대를 네. 살게 됐잖아요. 근데 이 비대면으로도 이제 막상 무슨 회의나 뭐나 다 이제 하다 보면은 많은 것들이 대체가 돼요. 그리고 이대로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도 있단 말이죠. 네. 근데 동시에 그러니까 이 페어웰이라는 영화를 보다 보면 사람들이 직접 만나고,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보다가 정말 너무 울컥한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리가 처음 이제 중국에 가서 할머니랑 처음 만날 때예요. 네. 그럼 그 장면이 무슨 공포 영화 같은 연출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가족은 빌리가 여기서 사고 칠 수 있다. 시한폭탄이에요. 네. 네. 빌리가 할머니한테 자기 감정에 휘말려서 할머니까지 막 울고불고 하면서 그럼 다 네, 끝장이죠.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가족이 한데 모인 핑계는 뭐냐면 할머니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게 아니라 이 가족 중에 누군가가 결혼을 한다. 네. 라는 핑계로 온 가족이 모여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빌리가 할머니를 보자마자 감정이 복받쳐서 울게 되면 네. 이게 다 헛수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룰루왕 감독이 그 장면 연출을 정말 무슨 서스펜스처럼 모든 가족은 얼어붙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빌리 얼굴도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막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고 울고 싶고 이런 얼굴로 예, 할머니랑 처음 대면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네. 예, 어떻게 되는지는 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런 대목들부터 굉장히 영화가 긴장감을 유지하는 방식이 드라마도 이럴 수 있구나.
사실은 여기는 어떠한 반전도 없을 것 같고 어떠한 긴장도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드라마, 가족 드라마가 가질 수 있는 특유의 긴장감이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영화가 그 곳곳에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장면을 보면 이 영화의 어떤 핵심적인 분위기가 나오는 맞아요.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막 울음이 복받치니까 할머니 옆에서 울고 싶지만 울면은 이제 모든 게 다 탄로가 네. 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은 말하자면 일종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범죄 영화를 뒤집은 거예요. 그쵸. 범죄 영화에서 함께 어떤 범행을 모의를 하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이 잘못해가지고 이게 탄로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숨어 있는데 그렇죠. 누가 소리를 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범죄 영화적인 어떤 그런 트릭을 혹은 맞아요. 그 설정 자체를 가족 영화로 바꾼 건데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가장 탄론하기 쉬운 사람이 빌리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직선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렷한 사람이니까 이것을 할머니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꼭 탄로가 날 것 같은데 그런 서스펜스의 순간에 할머니를 처음 만나서 이렇게 할머니를 안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게 되냐면 할머니가 비행기 타고 왔니? 라고 그냥 이렇게 안부참 물어보니까 아니 헤엄쳐 왔어요. 이렇게 농담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농담이 이 영화의 유머의 기조라는 거예요. 이 영화의 유머의 기조는 뭔가 하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유머들이 이 영화에 잔재미들이 네. 많잖아요. 그래서 웃긴 장면들이 많은데 이 웃음 속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어떤 맑은 슬픔 같은 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왜 농담을 비행기를 타고 오다고 하지 않고 헤엄쳐서 왔다라는 빤한 농담을 하냐면 일단 농담을 해서 자기의 슬픔을 감춰야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에 등장하는 그 유머는 굉장히 정서적인 유머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를 해치거나 이런 유머가 아니고 보고 나면 약간 마음 한켠이 울컥해지는 것 같은 그런 유머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영화 도입부에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유머 씬이 있습니다. 네.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족 중에 아버지가 그러니까 미국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유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유머 이야기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남편이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집에 오자마자 여보 고양이가 지붕에 올라갔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아내가 이런 안 좋고 슬픈 소식일수록 차분하게 천천히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 겁주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은 그런가라고 생각하고는 이제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 또 이제 아내가 집에 오자마자 남편이 와서 여보, 그러니까 전에 혼났으니까 이제 천천히 얘기하는 거죠. 장모님이 지붕에 올라가셨어라는 얘기를 엄청 천천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건 너무 중요하고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급하게 얘기해서 당장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 상황에 오히려 그 천천히 이야기하는 게 주는 이상한 웃긴 대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얘기를 듣던 그 가족의 손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 얘기 예전에 한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100번 했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때 빌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엄마도 그래서 웃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가족들끼리의 농담이라고 하는 거 그 가족들끼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100번 들은 얘기를 101번 듣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뻔히 다 알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떤 거짓말 하는지도 알고 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속고 속이는 것 같지만 속아주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장면이 주는 말씀하셨던 그런 가족의 분위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장면이 이 영화 전체의 밑그림이 된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이게 사실은 할머니 얘기거든요. 네. 슬픔을 천천히 전달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 슬픔을 말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최초에 그 아내가 들어왔을 때 여보 고양이가 죽었어 라고 말했던 최초의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사실은 미국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곧 돌아가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버지 최후까지 모실게요. 이렇게 말하는 게 미국식인 거죠. 근데 중국식 문화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그쵸. 거예요. 뜸을 들이고 말을 빙빙 돌리고 그쵸. 그러다가 정 할머니가 진짜로 돌아가실 것 같은 며칠 전에 그때 가서야 말을 해야 된다라는 중국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뒤에서 장모님이 돌아가신 거를 말을 빙빙 돌리는 그쵸. 극중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뭔가 하면 이 중에 과연 누가 옳은 건가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사실은 누가 옳고 그르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 이야기는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일단 빌리 자신 자체가 이 가족에서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됐다라는 걸 제일 늦게 알아요. 어느 날 이제 모처럼 부모님 댁에 갔는데 엄마 아빠 분위기가 이상하거든요. 특히 아버지가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두운데 침대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버지는 대답을 안 해요.
그쵸. 그러면서 아버지는 계속 가만히 있죠. 근데 엄마가 뒤늦게 들어오니까 엄마, 아버지 왜 그래?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돌아가신단다. 폐암 참기란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엄마는 미국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곧바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식이냐? 아버지는 그 상황 속에서는 그 장모님에 관해서 말을 돌렸던 그 화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이야기는 반복이 되고 있고 이게 중국에 가면 다시 진짜로 반복이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중국의 친척들은 얘기를 직접 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의사조차도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할머니 자체가 예전에 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말을 안 했어요. 그것도 너무 웃기죠. 그 사실도 이제 알았어, 빌리는. 네네네,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반면에 미국 관객들은 반대를 하게 되고 특히 주인공인 빌리는 아니 당연히 본인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고양이가 죽었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빌리가 뒤로 가면 조금씩 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누가 옳고 그르냐가 사실은 영화를 몰고 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고요. 중요하지 않아요. 약간 네. 간단한 건데 앞부분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할머니가 이제 그 자기의 손자인 하오하오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그 예식장에 갔어요. 근데 메인 디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가재 요리를 주문을 그쵸. 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분명히 가재 요리를 주문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직전에 확인하러 가니까 그쪽에선 게 요리로 네. 주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나는 가재를 주문했다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아니에요 게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결혼식장에 나중에 가보니까 실제로 게 요리가 나와요. 근데 이 중에서 그렇다면 그쪽에서 주문을 잘못 받은 건지 아니면 할머니가 말이 가재라고 말을 한다는 게 실수해가지고 게라고 네. 말을 했는지를 영화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어떤 핵심은 무언가 하면 얼핏 봐서는 이 영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영화에서 가장 재밌는 것은 탈로가 날까 말까 할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건가 이게 정답인가를 묻는 것 같지만 뒤에 가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인간사에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러니와 어떤 그런 따뜻한 부분들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 그 촬영 자체가 그러니까 양옆으로 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양옆으로 긴 화면을 정말 잘 써먹어요. 그런 장면 중에 하나가 영화 속에 이제 할아버지 무덤에 가서 묘지에 가서 온 가족이 이제 결혼 새 식구 들어온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가서 이제 일종의 뭐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근데 그 장면 전체가 너무 재밌는데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원래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 뭐 음식 같은 거 다 차려놓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담배를 거기다가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 담배 끊었으니까 놓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아들들이 아니라고. 사실은 안 끊으셨다고. 네. 그래서 담배를 놓자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서 옥신각신 하는데 이제 뭐라고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니 돌아가셨는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드리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네. 이 가족이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묘지가 공동묘지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심지어 이제 묘지가 이렇게 위로 길쭉하게 솟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나무 비석들이 가득한 그렇죠. 공간에서 가족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근데 한 10명 가까이 되는 가족들이 거기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서서 네. 할아버지를 기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잘 되게 해달라고 한 명 한 명씩 이제 할머니가 이제 선창하는 식으로 기원을 하는데 그 장면을 카메라가 이렇게 길게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무슨 줄 서 있는 사람들처럼 콘서트장에 줄 서 있는 사람들처럼 할머니가 맨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머니 옆자리에는 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아들들이 있고 이모 할머니 있고 이런 식으로 그 긴 화면을 굉장히 잘 쓰고 심지어는 그 할머니가 이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아들들 잘 지내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절을 3번씩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3배, 1배, 2배, 3배 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그 모든 가족이 같이 거기서 이제 고개를 숙인단 말이죠. 근데 그런 장면들이 그 주는, 화면을 꽉 채우는 느낌이 굉장히 오묘해요. 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 스코프 화면을 썼겠죠. 근데 이 영화에서 사실 이제 그 장면 이제 유머 얘기를 좀 하면 사실 웃기는 장면이 굉장히 네. 많잖아요. 근데
어떤 웃기는 장면은 일반적으로 코미디에서 내가 너희를 웃겨줄게 해서 웃기는 장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영화의 유머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은 진지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색한 맥락 속에서 모이다 보니까 그쵸. 영화 속의 상황이 굉장히 웃긴 건데 제가 그 장면 굉장히 웃었는데 유머가 작동하는 원리 중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 이제 이 영화가 너무 잘하는 게 뭔가 하면 생략하지 않는 유머를 너무 잘 구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할머니께서 이제 매번 할아버지 그 돌아가신 말하자면 조상인 거죠. 네. 이제 기원을 하면서 그때마다 이제 3배씩 하게 되는데 일단 박자가 안 맞아요. 맞아. 할머니가 먼저 하면은 뒤에서 따라서 하는 건가 하다가 1배, 2배, 3배 하게 되고. 네. 근데 그걸 몇 번을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셌거든요. 네. 5번 해요. 아, 3, 5, 15하면 15번 전하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처음 한 번 했을 때만 해도 약간 쿡쿡쿡 하고 웃게 되는데 마지막 5번째쯤 보면 굉장히 웃기거든요. 이런 것은 반복되는데 심지어는 커트로 나누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하나의 쇼트 앞에서 너무 웃긴데 이런 게 또 나와요. 그게 언젠가 하면 이 호텔에 갔는데 엘리베이터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계단을 네.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부감으로 찍었거든요. 또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걸어서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데. 근데 이 포터가 별별 사소한 사생활 문제를 다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그 말하는 순간에 나 같으면 사실 좀 그만 물어보실래요? 숨이 차서? 라고 말할 것 같은데 또 빌리는 착하니까 다 대답을 해줘요. 그러면서 힘들게 계속 올라가는 걸 계속 다 보여준단 그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코미디에 대한 리듬 같은 게 사실은 굉장히 기분 좋은 느낌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느낌들이 있죠. 네. 그리고 이게 그 가족들하고 있을 때 벌어지는 상황들을 굉장히 잘 포착하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 배우들 간에 정말 이렇게 가족 영화라고 하는 거에서는 앙상블 연기가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화면이 항상 대사 치는 사람 말고도 화면에 있는 모두가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장면 중에 또 한 가지는 빌리 세 가족,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빌리 이 셋이서 이제 아버지가 모처럼 술을 마신 거죠. 그것도 이제 엄마가 술 못 마시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할머니가 그냥 마시게 해라 그래가지고 또 독한 술을 왕창 드시고 마오타이. 예, 마오타이를 마시고 이제 아버지가 집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숙소로 같이 다 세 식구가 온 거죠. 근데 어머니하고 빌리가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아버지는 술 마시고 뻗어 있고 그 상황에서 어머니는 또 아버지가 불편하게 자는 것 같으니까 바지를 벗기는 거예요. 바지를 벗기는데 속옷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속옷이 빨간색이에요. 네.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빨간색 좋아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빨간 속옷을 그냥 입힌 채로 이불도 덮어주지 않고 어머니는 빌리랑 막 대화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뒤에서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중심이 되면은 잠시 뒤에 아버지가 저 뒤에서 웅얼웅얼 하면서 그 이불을 이렇게 갖다가 덮는 대목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어느 집에서나 볼 법한 장면들이기도 하고 영화가 자연스럽죠, 정말 자연스럽게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그 모든 사람들의 관계 같은 것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포착하기 때문에 영화를 보고 있으면 진짜 큰 줄거리에 해당하는 사건들 말고도 구석구석 볼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쿠아피나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아쿠아피나 하면은 한국에서 이전에 물론 개봉한 영화들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실제로 첫 주연 작품이기도 하고요. 이 영화를 사실 이제 골든글로브에서 여우주연상까지 받았잖아요. 뮤지컬 코미디 부분. 그럴 정도로 이제 아쿠아피나의 어떤 그런 엔터테이너나 배우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순간을 이 영화에서 맡게 된 건데 또 아쿠아피나가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데 이 영화에서 아쿠아피나는 초반에 미국 장면들이 잠깐 나올 때는 굉장히 당당한 사람이에요. 일은 잘 안 풀리고 있지만 그리고 자기 주장도 명확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중국에 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일단 키가 작아져요. 왜냐하면 이 할머니한테 진실을 말할 수가 없고 할머니가 돌아가신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얹혀 있기 때문에 이 무게 때문에 몸이 오그라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약간 키가 줄어든 것 같은 느낌으로 구부정하게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게 일단 굉장히 잘 어울리는, 굉장히 잘 뭐라고 그럴까요? 해석한. 슬프게 느껴지기도 한 그런 연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은 그렇게 미국에 엄마 아빠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중국에 굳이 맨 마지막에 딱 갔단 말이에요. 짠하고 나타나니까 다들 경악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을 먹는데 이 상황에서 엄마는 화가 나 있죠. 제가 말도 안 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가서 엄마 풀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풀어주느냐. 엄마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엄마 어깨에다가 턱을 살짝 탁 올려놔요. 근데
그런 장면이 아마도 실제로 엄마의 화를 푸는 얘만의 방식이었을 것이고 그쵸. 그랬을 때 그 모녀 간의 어떤 관계를 그 턱을 올리는 행동 네. 하나만으로 다 보여준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쿠아피나가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아쿠아피나가 어머니는 한국계잖아요. 네. 아버지는 또 중국계잖아요. 아쿠아피나 자신 자체가 어머니가 4살 때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 떠난 다음에 실제로 할머니가 키워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쿠아피나의 개인적인 경험과 룰루왕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경험이 합쳐져서 그게 감독과 배우로 만나서 이 영화에서 굉장한 어떤 정서적인 맞아요. 실감으로 표현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아쿠아피나가 연기하는 게 그러니까 드라마에서의 좋은 연기란 무엇인가에 네. 대해서 이 네. 영화 속의 배우들을 보면서 진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구들은 갈등하지만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대목이 막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다들 다들 일단 착하죠. 예, 착하고 차분하고 조용해요. 네. 특히나 할머니가 들을 법한 상황에서는 절대 이 병 가지고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때 다들 그 감정을 억누르고 너무 시끄럽게 싸우지 않으면서 갈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선량함이라든가 유머 감각 같은 것을 맞아요. 잘 보여주는 방식으로 모두가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카피나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러니까 이 연기의 핵심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을 일단 하면 안 되고 울어도 안 돼. 그러니까 모든 감정은 그 해당하는 감정을 직접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 연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아카피나에 계속 감정이입을 하면서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페어웰이라는 영화를 보면서는 저도 약간 아카피나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알리면 안 돼 같은 기분으로 이렇게 뭔가 울컥하는 순간에도 울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어서 네.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그 슬픔을 표시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만 전달할 수 있는가를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모한다는 게 영화에서 굉장히 아름답구나라는 사실 생각이 영화 결말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한 100만 번쯤 본 영화의 스토리 같은데 영화가 맞아. 그렇지 않다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고요. 사실은 얘가 굉장히 자기 주장도 강하고 바른말을 제대로 하고 스스로를 미국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가면 다른 행동을 해요. 네. 그게 이제 피아노로 나타나는데 얘가 어렸을 때 중국에서는 피아노를 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미국으로 가게 되면 거기 뭐 성당 교회 얘기도 잠깐 나오긴 하지만 피아노를 더 이상 안 친다고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안 치던 피아노를 다시 중국에 가면 그 앞에서도 피아노를 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피아노라는 것은 말하자면 중국적인 정체성 같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 아이의 혼란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우르릉 건데. 쿵쾅하고 칩니다. 그렇죠. 자기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데 피아노가 자기 정체성인데 그것을 우르르 쿵쾅 친다는 것 자체가 이 아이의 어떤 마음속을 보여주고 그쵸. 있는 것이죠. 정체성에 관한.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영화를 가장 재밌게 만들기도 하고 이 이야기 뻔한 것 같은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고 깊게 만드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아이러니일 텐데 이 영화의 첫 장면 속에는 사실은 이 모든 아이러니가 다 담겨 있어요. 첫 장면을 본 거면 미국에서는 저녁 7시고 이쪽에서는 아침 7시인데 할머니랑 이 바로 이 아쿠아피나가 연기하는 빌리가 통화를 하고 있죠. 근데 이쪽에는 할머니가 어디서 통화를 하고 있냐면 제 생각엔 백두산 같아요. 백두산 천지 그림인 것 같은데. 그쵸, 왜냐하면 맞아요. 네. 그쵸. 그 생각하셨죠. 저도 그 생각했어요.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린성이 백두산에 붙어 음. 있으니까. 아마 백두산 그림인 것 같은데 백두산 그림 앞에서 이제 통화를 하는 할머니가 보이고 이쪽에서는 벽화에 커다란 여자 얼굴을 그린 그런 그 벽화 앞을 지나가는 빌리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을 그린 중국적인 어떤 부분과 어떤 한 사람의 강력한 표현과 개성을 그린 그 벽화가 두 가지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다음 통화를 하고 있는데 통화 내용이 뭔가 하면 처음에 이제 뭐 안부 통화인 거죠. 별로 중요한 것도 없이. 근데 할머니는 항상 손녀를 걱정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미국 날씨 춥다며 어디 모자는 쓰고 있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빌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머니 쓰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거짓말이에요. 네. 모자를 안 쓰고 있거든요. 그 이 얘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 사실은 영화적인 상황을 보면 가족 모두가 거짓말을 해야 된다. 할머니한테는 감춰야 된다라고 말할 때 빌리가 무슨 소리야.
할머니는 알고 있어야지, 진실을 말해야지라고 말을 하지만 본인도 하고 있어. 사실은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빌리예요. 네. 왜냐하면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3번 거짓말하거든요. 첫 번째 거짓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자를 안 쓰고 있는데 모자 쓰고 있다고 거짓말해요. 왜냐하면 할머니를 걱정을 안 시켜드리려고. 그렇죠. 근데 할머니를 걱정을 안 시켜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나머지 가족들이 거짓말하는 네.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차이가 없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막 둘이 이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해양 동물 살리기 위해서 서명해달라고 그것도 너무 그러잖아요. 재밌어. 네. 그 서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해주는데 서명해주는 이유가 뭐냐? 난 통화를까지 하고 있는데 나도 옛날에 그 일을 했었거든. 근데 그럼 지금도 왜 안 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스스로 그만뒀어요. 잘릴 것 같았거든요. 라고 말하는데 제 생각엔 거짓말이에요. 잘렸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자기가 잘렸기 때문에 자기 어떤 그런 마음이 있고 상대방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역지사지로 해준 거거든요. 두 번째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거짓말은 뭐냐? 누구랑 통화했니? 자기랑 얘기하다 말고 할머니가 갑자기 얘가 누구 다른 사람하고 네. 얘기하니까 친구랑 통화했어요 라고 말하는데 친구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 그냥 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빌리는 할머니 편안하고 사실상 선의의 거짓말을 연달아서 3번이나 한 그치.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빌리가 나중에 가족들이 선의의 거짓말 할 때는 펄펄 뛰면서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인간을 바라보거나 이런 공동체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깊다고 생각하는 건 인물들이 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 빌리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보게 되면 아버지는 빌리의 입장에 가장 동조하는 사람이에요. 극 중에서. 그래서 아버지는 사실 가족들만 아니면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나머지 가족이 다 하지 말자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극 중에서 가장 거짓말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에요. 그 거짓말은 뭐냐? 사실 자기가 흡연자거든요. 근데 금연을 했다고 가족들을 속여왔거든요. 그러다가 탈로가 나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맥락이라는 그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큰아버지는 이 반대파의 거두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할머니를 지켜드려야 된다. 우린 동양적인 가치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이 큰아버지의 논리인데 큰아버지가 이 빌리를 딱 한 번 꾸짖어요. 뭐라고 꾸짖냐면 빌리가 아버지 담배 피는 거 보고 큰아버지 우리 아빠 담배 못 피게 하세요 라고 말하니까 아버지를 함부로 통제하려고 함부로 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큰아버지의 논리야말로 자기의 그러니까. 어머니를 함부로 통제하려고 어머니는 사실 거짓말 자기가 죽어간다는 것조차도 감춰서 통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금지하는 말을 자기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극 중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앞뒤가 안 맞는 서로 양쪽의 견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봤을 땐 우리가 무슨 소리야 당연히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야지 혹은 야 그래도 말하지 않는 게 옳지라는 저마다의 견해가 있을 텐데 그쵸. 이 견해가 뒤에 가면 다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영화는 둘 중에 누구 하나가 옳다고 말하는 영화가 아니구나. 아니다. 예, 그게 그런 걸 깨닫게 그만큼 됐죠. 복잡한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영화를 보고 나면 누구나 그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가족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가족이 말기 암이라서 3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다고 하면 그거를 바로 얘기를 해주고 시간을 정리할 수 있게 해줄까 아니면은 마지막까지 어떨 것 오히려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갈등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 가족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저도 말해주고 싶진 않은 거예요. 괜히 그때부터 걱정하고 몸 아픈 것도 더 심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때부터 정말 다 모두와 이별을 하는 시간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질문을 조금 바꿔서 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예, 내가 맞아요. 이제 3개월 남았다고 하면 가족들이 그 사실을 나한테 숨기는 게 좋을까 말해주는 게 좋을까? 그럼 저는 말해주는 게 좋은 사람인 저는 거예요. 숨기면 화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왜 말을 안 해줬어? 이러면서 내 삶인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왜 차이가 발생하느냐.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해주지 않고 왜 어떤 경우에는 그 숨기는 게 더 사랑의 표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일까? 라는 걸 생각하면 이 영화 속 인물들이 왜 이렇게 말하는 거랑 자기 행동하는 거랑 달라지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게 너무 흔하고 보편적인 정서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 인물 하나하나의 그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행동들 같은 거를 영화가 너무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야 그러니까 다들 그렇죠. 왜 이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랬을 때 야 자기가 지키지도 못하는 얘기를 하고 있네. 그걸 공격하는 영화가 아니라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인간은 이렇게 네. 모순적인 존재야. 탄식하는 영화가 아니라는 아니에요. 거예요. 네. 인간은 사실은 이쪽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사실은 저쪽 가면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진실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쵸.
서로 다른 감정이고 다 제각각 다른 태도가 있지만 어쨌건 다 할머니, 어머니가 떨어 죽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네. 그랬을 때 어떤 뭐 그 사람들이 느끼는 뭐 죄책감이라든지 사랑하는 감정 이런 걸 표현하는 그런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할머니도 그렇답니다. 할머니도 그렇죠. 할머니도 빌리한테 네. 너 혼자 살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러니까요. 빨리 결혼하라고 하다가 빌리가 네. 그럼 할머니는 지금 같이 있는 할아버지가 잘해줘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아. 여자는 여자는 돼? 혼자도 잘 살 수 있어. 네네. 똑같아요. 할머니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모순되죠. 네, 다 모순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얘기 같지만 내가 내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내가 책임지고 싶지만 네.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것만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마음이 충돌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영화 끝나고 나서는 그렇죠. 되게 마음이 좋아지는 그런 좀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가장 극 중에서 이제 명확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엄마처럼 보이거든요. 엄마가 굉장히 현명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뭐라 화끈하기도 한데 네. 그리고 자기 생각도 되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근데 엄마가 자기의 시어머니인 돌아가실 것 같은 그 할머니를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이 들겠죠. 네. 근데 시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해주고 싶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부분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할머니가 왕년에 또 군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갖고 있는 카리스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반대 의견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도 그러거든요. 네, 맞아요. 미국에 있을 때 보면 딸이 왔어요. 완탕 수프를 끓인단 말이에요. 완탕 수프 끓이는데 너 몇 개 먹을래? 라고 하니까 완탕 수프 5개?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완탕 수프에 5개밖에 안 넣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12개? 라고 하니까 10개 먹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물어봤냐고. 다 자기 생각이 있어. 왜 물어봤냐고. 그러니까 엄마는 미국식으로 굉장히 존중하는 것 같지만 그럼 엄마가 자기 말하는 대로 하려면 처음부터 5개 먹으려고 하면 그래 5개 먹어라. 혹은 좀 더 많이 먹는 게 좋지 않겠니? 그럼 12개, 그럼 12개 끓여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도 사실은 그냥 10개 먹어. 이러는 맞아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극중의 인물들이 다 양가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영화에서 중국 전통이 엄청난 것 같잖아요. 동양의 전통을 뭐 이렇게 막 말하는 영화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극중의 중국의 동양 전통을 보면 자기들도 몰라요. 맞아요. 할아버지 묘지에 간 걸 보면 오렌지는 까서 놔야 되는지 그냥 올려놔야 되는지 담배로 올려놔도 되는지 아닌지 절은 언제 해야 되는지 다 의견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할머니가 지키고 싶어 하는데 할머니는 자기가 돌아가시면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달라고 하거든요. 그쵸.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카 딸이 바로 브레이크를 걸거든요. 중국 사람은 매장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조차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할머니가 살았던 옛집이라는 것이 중국의 어떤 전통, 그 다음에 주인공인 빌리가 생각하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데 이제는 할머니조차도 그곳이 달라서 그곳이 어떻게 된지 가도 모른다고 네.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중국의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는 서양적인 것은 틀렸어. 동양적인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중국의 것들은 굉장히 미맹의 상태의 어떻게 보면 약간 미신적인 거니까 당연히 개인을 존중하는 미국적인 사고로 가야 돼. 라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 양자 사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화처럼 보이죠.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페어웰 굉장히 웃을 수 있는 대목도 많이 있고 보고 나서 찡한 대목들, 나중에 생각나는 대목들도 계속 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 한 씬에 잡히는 그 앙상블 연기를 하는 순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보는 것 자체가 정말 그냥 보는 것 자체가 특히나 그 후반부에 가면은 결혼식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 장면 같은 경우는 한국 영화에서도 종종 장례식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환갑잔치 같은 장면들 나올 때 많이들 보게 되는 그런 갈등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사랑도 있고 정말 뷔페처럼 모든 감정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연기들 같은 걸 보고 있으면 어떤 카타르시스 같은 게 분명히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이 영화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영화의 제목이 페어웰인데 영화의 한 초반과 중반까지 보면 이 페어웰이 당연히 우리가 아는 페어웰 아니야. 다시 말하면 할머니에 대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그런 얘기구나. 그래서 제목이 페어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다 보고 나면 그렇지 않아요. 이 페어웰은 굉장히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리오게 돼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처음 시작됐을까라는 건데 이 가족이 다시 모이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 가족이 애초에 지금 20 몇 년 만에 지금 다시 모였다는 네. 건데 그럼 20 몇 년 전에는 어떻게 됐을까? 빌리 가족이 중국에서 같이 살다가 이 가족이 이민을 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 대가족들이 같이 못 살게 된 거예요. 그 직후에는 또 이 형이었던, 다시 말하면 빌리의 큰 삼촌, 큰 아빠가 일본으로 이민을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말하자면 가족들이 흩어지게 된 건데,
그러면 이 페어웨이는 애초에 어떻게 시작됐을까? 이민을 가는 빌리의 가족한테 페어웨이를 외치면서 영화가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돌아오면서 다시 펼쳐지는 이야기고,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새가 등장하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영화에서 네. 보면 미국에 있는 자기 집에 혼자 갔을 때도 실내인데 새 한 마리가 네. 있고, 중국에 갔는데 호텔 방에도 새 한 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새 한 마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빌리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새떼가 나오는 굉장히 그쵸. 멋진 그런 엔딩 장면으로 사실상 끝나게 되는데, 말하자면 마음의 새떼를 이렇게 떠나보내면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는 성장 영화로서 한 시기에다 고하는 페어웰 같은 영화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극 중에 등장하는 페어웰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심지어는 할머니가 얘를 떠나보내면서 페어웰 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택시에다 대고. 그런 부분에서 이 제목이 그렇게 간단한 제목은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풍부하게 풀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깊은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제목 이야기에 조금 더하면, 그러니까 그 이민을 가서 살게 되면 그 한국에서의 삶만큼 이제 한국이 아닌 곳에서의 삶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한국인일까? 그쵸. 아니면 네. 지금 그 살고 있는 나라 사람일까? 그런 갈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뭐 친척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 영화 속과 비슷한 이유로 한국에 와서 시간을 보내면, 아, 내가 한국인은 더 이상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지 않을 때는, 아, 그래도 내 뿌리는 그곳에 있어 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그곳에 갔더니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왜냐면 빌리는 그 중국말을 아주 잘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가 훨씬 더 편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영화 속에서 결국은 내가 어렸을 때 떠나온 곳이기 때문에 고향 같이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곳에 할머니가 만약에 안 계시다면 앞으로 이 땅은 나한테는 그냥 타지, 외지일 뿐이고 더 이상 고향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정말 영화 끝날 때의 어떤 장면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굉장히 기묘한 해방감 같은 게 있는 거죠. 네. 어쨌건 이 영화의 아마 엔딩은 예측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런 또 영화를 스토리를 보는 네. 그런 재미까지 있는 좋은 작품이 아닐까 싶고요. 자, 이렇게 해서 페어웰에 관한 이야기, 네, 내가 얼마나 얘기한 건가요? 너무 많이 얘기한 거 너무 아닌가?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예, 하지만 그쵸? 어쨌든 여기까지. 네, 감사드리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